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2부 건강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당뇨 환자는 평상시에도 운동을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주 3회 이상, 그리고 되셨으면은 30분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150분을 운동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름철에는 아마 운동을 하시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너무 덥기도 하고 더운 날 운동하시게 되면 일사병이나 그 다음에 탈수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운동을 하실 때는 저희가 이런 탈수나 그 다음에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가 지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는 낮 시간에 그래서 운동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봄, 가을보다는 온도가 많이 높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걷기 운동을 하실 때는 전체 거리는 평소보다 짧게, 그 다음에 걷는 속도는 평소보다 느리게 사실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적절하게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당뇨 환자분들은 상대적으로 혈당이 좀 높다 보니까 훨씬 더 탈수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이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권장을 하는 수분 섭취량은 하루에 한 1.8에서 2리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자들의 그런 몸집 크기에 따라서 좀 달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자칫 여름철에 주의를 해야 될 중에 하나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마시려고 찾는 음식 중에 탄산음료나 여러 가지 주스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탄산음료나 이런 것들은 다 단순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료를 드시는 경우에는 순간의 갈증을 해소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뒤에서는 갈증이 더 심해지고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탄산음료나 청량음료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 가능한 한 맹물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더위에 지치고 입맛이 잃었을 때 보양식을 대표적으로 드시는 것들이 삼계탕, 1인분으로 따지면 약 900칼로리에 해당합니다. 네. 장어구이다. 그러면 400칼로리가 넘어가요. 근데 우리 장어 1인분만 먹지 않죠. 장어구이 2인분 이렇게 드시게 되면 밥 빼고 장어만 한 800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러한 보양식들이 대부분 고지방 고열량 식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삼계탕 같은 걸 드실 때는 닭 껍질을 벗겨내시고 드시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 열량이 한 1인분 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드시면서 풋고추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채소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반개탕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적절한 내가 원래 먹던 양을 유지하면서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지는 않죠. 밥 먹을 때는 반찬을 같이 먹잖아요. 네. 그런데 감자 고구마 먹으면서 반찬을 먹나요? 어떻게 하죠? 그거는 그냥 감자나 고구마만 먹게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소금이나 이런 걸 더 찍어 먹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가 안 되는 그런 그렇군요. 부분이 있고요. 예.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보다 이렇게 골고루 먹었을 때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밥 대신에 만약 저걸 식사 대용으로 드신다라고 하면은 삶은 달걀이라든가 아니면 샐러드 이런 거랑 같이 드시게 되면 골고루 드시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먹는데 나는 못 먹는다 이러면 너무 속상하시니까 이제 드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질의 급원이라든가 종류보다는 총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먹는 당질의 양이 맞춰서 이걸 드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허용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못 드실 줄 알았는데 네. 드셔도 되는데 당의 양이 중요한 거군요. 비행기 기내식에 당뇨 식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4시간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기내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정을 좀 꼼꼼하게 따지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 나라에서는 어떤 음식들이 있구나, 어떤 식습관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고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꼭 마셔야 된다라고 하면 하루
이제 한 번에 드실 때 한두 잔만 드시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치킨을 드신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양념치킨이라든가 그 후라이드 치킨은 좀 열량이 높아서 그런 것보다는 구운 닭, 구운 치킨이라든가 파닭 이런 걸로 선택하시면 열량을 낮출 수가 있고 거기다가 닭 껍질을 벗겨서 드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네. 수박 이제 우리가 중간 크기의 한 조각이라든가 뭐 참외 반 개 정도, 네. 복숭아 뭐 주먹만한 거 하나 정도, 이 정도를 드신다고 하면 하루에 열량에 따라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수라든가 보리차라든가 이제 탄산수 이런 거를 권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콜라 같은 거 드신다고 하면 제로 콜라 아니면 라이트 요즘에 그런 거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인공 감미료를 이용해서 그 단맛은 나지만 당류는 안 들어있는 그런 식품을 선택해서 드시도록 합니다. 일반 아메리카노를 드시면 한 10칼로리 정도가 되는데 카페 모카라든가 카페 라떼 이런 걸 드시게 되면 200에서 300칼로리 열량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하시고요. 아메리카노로 드시도록 권장합니다. 그거 말고 또 뭐 다른 그 주의해야 할 점 없을까요?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규칙적으로 네. 일정한 양을 예. 골고루 드시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철에 우리가 쉽게 노출이 되는 음식들이 되게 보면은 뭐 과일도 있고요. 그리고 차가운 음식과 그리고 입맛을 잃기 때문에 먹게 되는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이 많고 맥주와 같은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차가운 음료,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이 대부분은 이제 장에 여러 가지 배탈이나 뭐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여름철에 음식 보관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복통, 설사, 뭐 구토 이러한 것들과 함께 열이 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균에 의해서 장염이 생기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적절한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은 혈당이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을 못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분이더라도 미리 대비를 잘 하셔서 가신다면 여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혹시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면 이런 분들은 꼭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주치하고 상담을 하셔서 혈당 약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조정을 하시고 약물 같은 경우를 좀 혹시 이제 좀 많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사실은 2배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영문 처방전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셨을 때 그쪽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인슐린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슐린은 꼭 기내에 들고 타셔야 돼요. 약물을 드시는 분은 저혈당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스낵이나 사탕 같은 것들을 꼭 지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 환자들 발 관리 아마 중요하신 거 아실 거예요. 발 상처가 나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꼭 편한 거, 새 거를 사서 가시지 마시고요. 자기가 평상시 신던 신발을 가지고 가셔서 신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혈당이 높아지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폭이 커지는 경우에는 당뇨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먹게 되는 음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봄이나 또는 가을에 비해서 훨씬 더 혈당의 변동 폭이 높아지는 상황이 많아질 수 있어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한꺼번에 혈당을 너무 빨리 높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그러한 음식들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뭐 땀도 많이 흘리고 탈수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그런 점도가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혈당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뭐 이렇게 열대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밤 사이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더위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 폭염,
혹한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스트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 환경적인 스트레서인데요. 이 스트레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안함을 느꼈던 이런 상황에서 다른 자극을 얘기를 하고, 이 다른 자극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인 긴장 상태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유발하는 요인 자체가 바로 스트레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러한 스트레서들이 계속 우리 몸에 자극을 주게 되면 에피네프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혈당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이게 지속되게 되면 행복감을 관장하고 있는 호르몬, 즉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을 내보내면서 행복감을 주게 되죠. 그런데 역으로 체내에서는 혈당과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혈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뭘 하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랬을 때 본인이 무엇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술을 마시는 거다, 또는 밤새 깨어 있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하셨죠. 치맥 굉장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은 축구 이런 관람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그리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 부정적인 혈당 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이 스트레서를 영향력을 좀 줄이는 방안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다음 스트레서가 왔을 때 그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우리가 또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 발에 이런 염증 이런 것들하고 사실은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족부의 절단까지 사실 이어지기 때문에 발 관리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수칙, 그래서 당뇨병 학회에서 만든 걸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그래서 일단 맨발로 다니시는 건 안 돼요. 실내에서도 항상 양발을 착용하시는 게 사실은 좋고요. 그리고 계곡이나 수영장 등 다니실 때 맨발로 물놀이를 하지는 않는 것이 좋으세요. 양발은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양발을 신는 게 사실은 좋으신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색깔 있는 양발보다는 흰 양발이 좋을 것 같다고 꼭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아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신발은 살짝 넉넉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냥 운동화, 그다음에 가죽 신는 사시는 신는 게 사실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슬리퍼나 샌들은 발 보호용으로 부적합으로 피하셔야 되고요. 금연 금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맨날 씻으셔야 되고요. 발을 잘 말린 후에 가벼운 로션을 바르고 보습을 하는데, 발 사이는 이렇게 맞물려서 진물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발 전체는 바르지만 발 사이는 로션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자기 전에 자신의 발을 꼭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거울을 이용하셔서 발바닥을 꼭 확인을 해주는 게 사실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상처, 무좀, 물집 등 생기면 자가 관리를 꼭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주치의하고 꼭 상의를 하고 치료를 병원에 먼저 가시는 게 중요하세요. 유난히 발이 저리고 화끈거리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인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족부 질환의 가능성이 높으세요. 주치의와 꼭 상담을 하시는 게 사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한 번씩 정말 그 수분부터 또 발 관리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이것만큼은 꼭 더 주의해라고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한 분씩 한 말씀 해주시죠. 무더위로 인한 그 짜증을 잡아야 혈당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입맛이 없다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나한테 원래 먹어야 될 양을 일정한 시간에 그리고 골고루 드시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당 검사를 자주 하자. 그래서 혈당 검사 자주 하셔서 내 혈당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당뇨 환자분들께 영양 교육을 꼭 받으시라. 본인에게 적절한 양과 균형 잡힌 식단은 반드시 전문 영양사 선생님의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잘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 교육을 꼭 받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당뇨병학회와 함께하는 건강 토크쇼, 당뇨 환자의 건강한 여름나기. 오늘 전해드린 정보로 여러분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올 여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